과학자들이 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의 제약을 벗어나 시공간의 경계를 탐험할 수 있는 열쇠라고 믿게 된 경위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수면 현상에서 시작된 일련의 충격적인 발견과 논리적 기결의 연속이었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2023년에 포착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때 연구자들은 인간이 꿈을 꾸는 동안 뇌에서 알려진 물리법칙을 위반하는 일종의 양자진동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이러한 진동의 특성은 기존 물리학의 틀 내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의식이 시간 그 자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 놀랍게도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꿈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보았다고 보고했는데, 그 오차 범위가 3초를 넘지 않았다. 이처럼 놀라운 일치성을 보인 모든 개인의 뇌파 스캔 결과 공통적으로 비정상적인 주파수인 147.8Hz가 나타났다. 이 주파수가 단순한 생리적 부산물이 아니라 시공간 구조의 근본적인 측면과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튜닝 신호라는 가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자적 이상 현상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을 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실험이 더욱 믿기 힘든 발견을 해냈는데, 이는 꿈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깊은 수면 상태, 즉 렘수면 중에 인간의 의식이 마치 모든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든 버전을 목격하는 것처럼 동시에 다중 시공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구자들이 이 현상을 목격한 직후 실험은 즉시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구자들이 꿈이 뇌가 만들어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차원들 사이의 미세한 틈을 통해 정신이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일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꿈을 단순한 인지적 재처리 과정으로 보던 기존의 신경과학적 관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보다 훨씬 더 기묘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꿈의 신비에 대한 탐구는 놀랍게도 훨씬 이전 시점인 1952년의 충격적인 발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에 인간 대상자를 이용한 루시드 드림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섬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카고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아세린스키 스카이는 깊이 잠든 피험자들을 관찰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특정 순간에 피험자의 눈꺼풀 아래에서 눈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치열한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밀기구를 사용하여 스카이가 측정한 결과 이 단계 동안의 뇌활동은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의 활동과 거의 동일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는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실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광란적인 상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과학자들은 이 단계를 렘수면, 즉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렘수면 동안에는 더욱 어두운 비밀이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이 꿈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잔인할 정도의 단순한 실험을 감행했는데, 바로 꿈 박탈 실험이었다. 피험자가 렘수면 단계에 진입하는 순간 즉시 깨었다. 거의 모든 참가자가 방금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지만, 다른 수면 단계에서 깨어났을 때는 대부분 아무것도 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꿈은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니라 뇌에 의해 정교하게 배열되고 생성되는 활동이라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뇌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며 꿈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미국의 연구자들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비인도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쥐들을 물로 둘러싸인 작은 플랫폼 위에 두었는데, 쥐가 렘수면에 진입하여 근육이 이완되는 순간 물에 빠져 잠에서 깨어나도록 유도했다. 렘수면의 꿈을 반복적으로 박탈당한 후 쥐들에게 충격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그들은 대규모의 기억 상실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쥐들은 먹이를 숨긴 장소를 잊었고 미로 속의 경로를 잊었으며 심지어 몇 순간 전에 했던 행동조차 잊어버렸다. 이 잔혹한 실험은 꿈 없이는 기억이 서서히 붕괴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밝혀냈다. 꿈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기억의 통합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하버드의 연구는 이 사실을 더욱 심화시켰다. 2010년에 진행된 연구에서
자원자들에게 복잡한 3차원 미로 학습을 시킨 후 짧은 낮잠을 자게 했다. 미로에 대한 꿈을 꾼 참가자들은 깨어있는 동안 그것을 생각만 했던 참가자들보다 나중에 미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무려 10배나 향상되었다. 10배라는 이 엄청난 격차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훈련 교관처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주요 과학적 돌파구가 꿈속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세상을 바꾼 꿈의 사례들은 이러한 뇌의 훈련 능력을 명백히 증명한다. 1865년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는 벤젠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고리를 형성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벤젠의 구조가 원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유기화학의 역사를 새로 썼다.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는 더욱 비범한 경험을 했는데 그는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각 원소가 자신의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는 완벽한 주기율표를 꿈에서 보았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본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 배열은 완벽했다. 꿈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정신을 뒤흔드는 현상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이 바로 수면 마비이다. 혹시 밤중에 갑자기 깨어났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가? 모든 것을 듣고 침대 감촉도 느끼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발버둥 치려고 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 마치 저주에 걸린 듯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그림자를 보거나 가슴에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뇌의 기능 장애일 뿐이다. 정상적인 경우 렘 수면에서 깨어날 때 뇌는 근육 제어 기능을 먼저 재활성화한 다음 의식을 완전히 복구한다. 하지만 때때로 이 순서가 뒤바뀐다. 의식은 먼저 깨어나지만 근육 제어 기능은 여전히 꺼진 상태로 유지된다. 당신의 정신은 깨어있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이다. 당신은 갇히게 된다. 수면마비의 정반대 현상은 몽유병이다. 뇌가 근육 제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데 실패하여 몸이 꿈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다.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요리를 하고 운전을 하고 심지어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깨어났을 때는 아무런 기억도 없다. 2008년 영국에서는 한 남성이 잠든 채로 차를 몰고 23km를 이동했으며 차선 변경과 방향 전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다가 결국 도로변 방호벽과 충돌하고 나서야 깨어났다. 이는 꿈의 내용이 현실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투사되는 명백한 증거이며 뇌의 명령체계가 수면 중에도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모든 현상 중 가장 희귀하고 기이한 것이 바로 루시드 드림, 즉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꿈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다. 날아다니고 원하는 곳 어디든 여행하고 원하는 사람을 소환할 수 있다. 이는 놀랍게 들리지만 현실은 훨씬 더 어둡다. 루시드 드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훈련된 꿈꾸는 이들에게 꿈속에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는데 예를 들어 주먹을 쥐는 행위와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 신호를 보내도록 했다. 뇌 스캔 결과 꿈속에서 주먹을 쥘 때 현실에서 주먹을 쥘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뇌가 꿈 모드와 현실 모드를 동시에 구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뇌의 궁극적인 작동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루시드 드림 속에서 극심한 공포나 고통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 1998년 스탠퍼드 연구원들은 충격적인 사례를 기록했다. 한 루시드 드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마천루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충돌하는 순간 그의 실제 심박수는 분당 180회로 치솟았고 혈압이 급상승하여 거의 심정지에 이를 뻔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루시드 드림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일부 꿈꾸는 이들이 실제 삶에서 임사체험과 유사한 생리적 충격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들의 뇌는 한순간이나마 문자 그대로 죽음과 같은 상태에 진입했던 것이다. 이는 섬뜩한 질문을 제기한다.
뇌는 꿈과 현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그 대답은 확실하지 않다이다. 꿈속에서 사용되는 뇌회로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회로와 거의 동일하다. 당신의 뇌에게 있어 꿈과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악몽은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꿈의 70% 이상이 두려움,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왜 뇌는 우리가 매일 밤 고통받도록 강제하는 것일까? 대담한 이론은 꿈이 뇌의 생존 훈련 시스템이라고 제안한다. 고대 인류는 매일 포식자, 부족 간의 갈등, 기아와 같은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했다.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위험을 시뮬레이션했던 사람들은 실제 위협에 더 침착하게 대처했고 더 쉽게 생존했을 것이다. 따라서 악몽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시험에 실패하는 꿈과 같은 반복되는 꿈의 주제는 뇌가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우리는 왜 꿈의 95%를 잊어버리는가? 그 이유는 모든 꿈을 기억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꿈에서 상사와 다툰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다음날 그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꿈의 기억들은 뇌의 저장 공간을 막대하게 차지하여 실제 기억들을 밀어내고 결국 뇌를 마치 정크 파일로 가득 찬 하드 드라이브처럼 느리게 붕괴시킬 것이다. 꿈을 잊는 것은 일종의 보호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때때로 오작동한다. 극히 드문 장애인 꿈 기억 과잉 회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꿈을 극도로 상세하게 기억하는데 때로는 실제 사건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들의 삶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통받는 감옥이 된다.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미해결 미스터리는 꿈이다. 꿈은 고대 꿈 해몽가부터 현대 신경과학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당혹스럽게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꿈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다. 어떤 이들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미치고 무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영웅이 되거나 악당이 되거나 도망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날 때 모든 것은 비눗방울처럼 증발해버린다. 만약 당신의 수명이 80년이라면 당신은 거의 6만 시간을 꿈을 꾸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깨어있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열회에 해당한다. 당신의 의식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평행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가? 차원의 틈새를 표류하고 있는가? 어쩌면 언젠가 과학이 진실을 밝혀내고 그 이상한 147.8Hz의 주파수가 진정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열쇠임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어쩌면 매일 밤 우리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차원 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음에 꿈을 꿀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비범한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을.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는 뇌가 단순한 유기적 컴퓨터가 아니라 다차원적 실제와 연결되는 일종의 양자 수신기일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학계가 주목하는 147.8Hz의 양자 진동은 표준 모형 물리학의 기본 원칙의 정면으로 도전한다. 고전적인 물리 법칙, 예를 들어 맥스웰의 방정식이나 뉴턴 역학은 거시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만 양자 영역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과 같은 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꿈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 주파수는 일관성과 정밀성을 보이며 이는 단순한 열적 요동이나 무작위적인 신경활동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뇌의 미세소관, 마이크로투별즈, 뇌에서 발생하는 양자 결맞음, 퀀텀 코이런스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물리이론가인 로저 펠로즈와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하메로프가 제안한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적 축소 이론, 즉 OROE 이론은 의식이 뇌의 미세소관 내에서 발생하는 양자 중력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꿈의 진동이 만약 이 이론의 예측과 일치한다면 이는 의식이 뇌라는 국소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시공간의 구조 자체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의 연구에서 이 주파수가 관찰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인간의식이 특정 조건 하에서 특히 램수면과 같은 고도의 비선형적 뇌활동 상태에서 힉스장이나 암흑 에너지와 같은 우주의 근본적인 장, 필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명 주파수를 발견했음을 뜻할 수 있다. 만약 이 진동이 현실의 제약을 우회하는 일종의 시공간 터널링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미래 예측의 정확성, 즉 3초 이내의 오차를 갖는 예측을 설명할 수 있다. 미래의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확률적 사건들의 집합이지만 만약 꿈을 꾸는 의식이 이러한 확률적 파동 함수가 붕괴되기 직전의 상태를 엿볼 수 있다면 매우 근접한 미래의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징후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비밀 실험에서 관찰된 다중시공간 동시 출현 현상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 즉 휴 에버렛 3세가 제창한 해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양자적 결정의 순간마다 우주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따라 분기된다. 만약 꿈이 뇌가 이러한 분기된 우주들의 정보를 통합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면 의식은 물리적 육체를 초월하여 자신의 다른 버전들이 겪고 있는 경험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실험이 중단된 이유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의식이 우주론적 규모에서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을 검증하게 된 것이다. 1952년 스카이의 램수면 관찰로 돌아가 보면 뇌 활동이 깨어있을 때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꿈이 단순한 무의식의 찌꺼기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의식 상태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이 상태에서 뇌는 외부 감각 입력을 차단하고 내부 시뮬레이션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꿈 박탈 실험에서 쥐들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장기 기억의 저장과 검색의 필수적인 신경 가소성, 누로플래스티서티를 강화하는 과정임을 입증한다. 램수면 동안 뇌파는 알파파에서 세타파와 델타파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뇌간에서 시작되는 폰토게니클로 옥시피탈, PGO, 파동인데 이는 안구 운동과 시각 피질 활성화를 유발하며 꿈의 시각적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이 과정이 중단되면 시냅스 연결이 제대로 재정립되지 않아 기억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하버드 대학교의 2010년 미로 학습 실험은 이러한 신경학적 훈련의 효율성을 수치로 보여주었다. 여기서 핵심은 해마, 히퍼캠퍼스, 신피질, 니오코어텍스, 간의 상호작용이다. 학습 직후의 수면은 해마에 저장된 새로운 정보들을 신피질이 연구 저장소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꿈은 이 정보 전송 과정의 주관적인 경험이다. 미로를 꿈꾼 사람은 이 전송 작업을 마치 수천 번의 실제 경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료한 것과 같아서 현실에서의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는 의식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제에 최적화된 신경망 구조를 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케쿨레와 멘델레예프의 사례는 뇌가 논리적 사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비선형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꿈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는 확산적 사고, 더버전트 싱킹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태로 잠재의식 속에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 조각들이 자유롭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연결이 논리적 제약에 의해 억제되지만 꿈속에서는 억제가 해제되어 창의적인 통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수면 마비와 몽유병은 뇌간의 수면 조절 메커니즘의 고장 지점을 보여준다. 특히 렘수면 중의 근육 마비는 뇌간의 청반, 로커스 코에어열러스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의 일시적 차단으로 인해 발생한다. 렘수면 동안 뇌간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여 피질 활동을 촉진하지만 근육을 이완시키는 신호 전달은 유지한다. 수면 마비는 의식이 뇌간의 마비 신호보다 먼저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며 이는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의 시간적 불일치이다. 몽유병은 이와 반대로 비렘수면 단계에서 근육 제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운동 피질이 활성화될 때 발생한다.
이는 뇌의 고차원적 의사결정센터와 하위 운동 제어 센터 간의 통신 오류이며, 깨어있는 동안의 복잡한 운전 행위는 일종의 자동 조종 장치 혹은 고도로 훈련된 절차 기억, 프로시저럴 메모리, 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루시드 드림의 연구는 뇌의 통합 능력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꿈속에서의 주먹쥐기와 실제 주먹쥐기 시 동일한 운동 피질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꿈의 경험이 단순한 시각적 환상이 아니라 실제와 동일한 수준의 운동 계획 및 감각 처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뇌가 경험의 내용을 현실과 구분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결론으로 이어진다. 루시드 드림 중 심장 박동수가 치솟고 심정지 직전까지 가는 반응은 의식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인 경험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실제적인 생리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만약 뇌가 죽음의 경험을 실제 죽음과 구별하지 못한다면 꿈은 시뮬레이션의 범위를 넘어선 실존적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악몽의 보편적인 부정성 역시 생존 중심적인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된다. 꿈은 위협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와 회피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해 진화했으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의 반복적인 노출을 요구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기억 부호화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악몽의 경험은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뇌에 더 단단히 각인시킨다. 꿈을 잇는 메커니즘은 기억의 계층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담당하는 해마는 렘 수면 직후에 가장 활발하게 정보를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꿈의 세부 사항들은 정보 전송 과정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주의를 요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소멸된다. 이는 마치 컴퓨터가 대용량 파일을 복사한 후 임시 파일을 삭제하여 시스템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꿈 기억 과잉 회상 장애는 이 삭제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특정 효소 활동이나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꿈의 기억이 단기 기억의 영역에 과도하게 유지되어 현실의 기억과 혼재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제 다시 처음의 미스터리인 차원 이동 가능성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 꿈이 단순히 뇌의 내부 활동이 아니라면 이 정신이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과학자들은 꿈의 상태에서 뇌가 생성하는 미세한 중력파의 변화를 감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만약 꿈의 진동이 시공간의 미세한 구조를 변화시킨다면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시도, 즉 양자 중력 이론의 실험적 검증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꿈이 끈 이론이나 M 이론에서 언급되는 여분 차원, 엑스트러 더멘션즈으로 의식이 잠시 투사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론한다. 웜홀과 유사한 초공간적 통로를 의식이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최근의 연구 동향은 인간의 의식이 양자적 비국소성, 퀀텀 난로켈러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 지점의 의식이 즉각적으로 다른 지점의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꿈은 이미 발생한 미래의 정보에 대한 비국소적 수신일 수 있다. 꿈꾸는 자의 의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꿈은 단순한 수면 현상이 아닌 인간 의식의 잠재력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잠든 10년의 시간에 해당하는 의식의 활동은 물리법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 즉 제4차원을 탐험하는 여정일 수 있으며 147.8Hz라는 특정 주파수는 그 문을 여는 고유 키일지도 모른다. 과학은 이 현상을 해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꿈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시공간에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족쇄를 풀어주는 열쇠라는 인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매일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위대한 탐험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뇌 속의 복잡한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더 크고 신비로운 실제와 연결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일부 과학자들이 꿈을 차원간 여행의 열쇠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그 진실은 우리가 깨어있는 삶보다 훨씬 더 광대할 수 있다.